에 들어가는 제... 안녕하십니까. 파일럿 배성 교수입니다. 2018년 3월 16일입니다. 지난주부터 목 디스크 치료 때문에 아주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건지 지난주부터 연합뉴스 TV에 하고 YTN 주로 연합뉴스 TV에 하루에 2개 이렇게 생방송도 막 나가면서 기초 그러면서 여기는 브리핑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아주 그냥 몸도 안 좋고 너무 몸을 무리하는 것 같기도 한데 글쎄 말입니다. 어쨌든 스펙타클한 대한민국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간 되는 대로 올려 그러는데 요즘 너무 좀 많이 그러네요. 자, 제가 며칠 전부터 특히 이제 그저께 이명박 전 대통령 MB가 검찰에서 완돼서 할 때 그런 방송에 나가서 이제 관련된 뉴스 해설을 했어요. 실제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냥 MB라고 통칭하죠. MB의 여러 가지 범죄 사항은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전체에 비해서는 워낙 아주 극히 일부 같아요. 아시다시피 사대강 관련돼 갖고 그 안에서 이제 혹시 이 역의 펀드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에서 아니면 또 이 안에서 입찰 관련된 부분에서 사업비 관련된 부분에서의 비리들은 손도 못 대고 있고요. 자원외교 부분은 하베스트 겨우 일부 나왔고, 그리고 방산비리는 지금 얘기도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자원외교 비리만큼 방산비리는 액수가 조 단위가 넘는데 지금 겨우 나오는 것이 다스 관련된 부분하고 특활비 관련된 얼마 안 되는 기껏해야 100억 되는 안 되는 회용용 배임 정도 그것도 다 다스 관련된 부분이에요. 아주 갈 길이 멀죠. 근데 실제로는 요것도 겨우 검찰에서 겨우 이제 김어준 주진우 정봉주 같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물론 그 사람들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시민들 노력에 의해서 겨우 요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스스로 자기의 또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도리어 자기들 잘했으니까 수사권 조정 없는 걸로 해달 이런 식으로 옮기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죠. 고소되고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 의해서 억지로 떠밀려서 수사를 해놓고도 지금 이 정도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국정원, 기무사, 경찰 댓글 이건 지금 이제 겨우 드러나거나 겨우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거의 MB의 이 행위는 그 자체가 범죄죠. 범죄 자체. 거기다가 이제 오늘 어제부터 나왔던 이팔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우리 금융지대에선 도대체 그 돈을 중국 어디 돈을 어디다 갖다가 썼는지 그냥 세금을 줄줄줄 흘리면서도 아무것도 검찰이든 사정기관 자체가 작동하지 않은 이런 어떤 이 천인 공노할 이거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아무것도 이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겨우 그냥 다스에 대한 얘기가 그것도 아주 뻔뻔하게도 다 부인하고 기껏해야 10만 불 정도에는 이런 참
참 얼굴 낯짝이 너무 두꺼운 거죠, MB가.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걸 그러니까 방송에 나가서 얘기할 얘기는 대충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는데, 실제로는 뭔가 하나 아주 깊숙이 빠진 게 있어요. 사실은 핵심이죠. MB의 비리의 핵심이죠. 핵심인데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어떤 거.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자기 형, 큰형, 그리고 큰형한테 차명으로 맡겼어요. 그리고 일정 정도 이런저런. 그러니까 다스가 MB 거라고는 거의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MB가 그 큰 주식회사를 자기 꼴로 만드는 어떤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업체 회장도 하고, 또 젊어서부터 여러 가지 그 회사 경영이라든가 건설 현장, 중동 건설 현장에서 돈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는 그 회사를 마치 자기 것처럼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일 때야 당연히 차명으로 맡겨오고 아무런 보증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기 형이라 하더라도, 조카라 하더라도, 명의가 그 사람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걸 쉽게 말하면 쓱 가로챌 수가 있을까요? 없죠. 대통령인데. 근데 대통령이 끝난 다음에, 2012년 끝나고 13년 이 대통령이 내려왔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차명인 자기 회사를 운영 소유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주식의 상법상의 명의는 이상은, 이동영 이런 사람들인데, 이상은 이런 사람이 그런 거죠. 아니 이게 내 건데 자기 명의니까 이렇게 하면은 달리 할 방법이 있나요? 근데 MB는 그 방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흔히 말하는 이 변호사들이, 저랑 같이 반항성하는 변호사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명계약서를 얘기를 해요. 이명계약서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상은하고 이명박 사이에, 야, 이건 이명박 거다 라고 하는 둘이 계약을 해갖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꼼짝 못한다, 이런 생각을 법률가들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웃긴 게 그래요. 아니 대통령인데, 자기 형인데, 아니 그걸 굳이 작성할 이유가 있나요? 근데 대통령이 끝났을 때 그걸 작성해줬다. 근데 순순히 작성해줬을까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작성해준다 한들 그 자체는 사실은 불법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리고 지금 두졌다 하더라도 사실 그 부분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애초 원점부터 달리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명박 MB가 꾸준히 해왔던 어떤 행동 패턴에서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행동 패턴이가 뭐냐면, 흔히 말하는 국외, 그러니까 외국의 사모펀드, 그러니까 검은머리 외국인을 이용해서 거기에 차명으로 몰래 투자를 하고, 그걸 통해서 한국에 투자하게 해서 그 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다스의 소유관계에도 분명히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거는 대충 한번 얘기해 보면은, 다스가 납품하는 게 굉장히 다스가 좋은 회사, 아주 알짜배기 회사는 인거는 다스가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게 되는데, 납품망을 받는 쪽을 생각해 보세요. 현대라든가 이런, 예를 들면 그것에 받게 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장악하고 있으면, 대통령 때는 장악하고 있었겠죠. 있으면은 아무리 이상은이 다스가 내 거라고, 명의가 내 거니까 내 거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주장하면은 거래선 끊어버려 라고 하는 목줄을 꽉 쥐면은 꼼짝 못하는 거죠.
저는 거기에 소유 구조의 핵심이 있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지금 실제로는 그 영포 빌딩 밑을 두져서 이명객설 찾는다, 그건 웃긴 소리고 있을 리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이 다스가 나쁘면 좀 현대자동차건 아니면 어떤 자동차 회사의 어떤 임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소유주가 관련된 어떤 협약이나 문서라든가 아니면 주주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그것이 이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이 자기 이름 한자 없이도 그 많은 걸 소유하고 경영하는데 노하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어떤 이 자원외교에서 어느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그 싸구려 회사를 조 단위로 사갖고 그때 팔 때는 또 몇천억밖에 천억도 안 되는 거냐면 그 나머지 차익은 누가 가졌나? 누가 가졌겠어요? 누군가 가졌겠죠. 근데 거기는 또 복잡한 소유 구조를 가진 MB에 관련된 누가?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메커니즘을 회계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철저한 압수수색과 조사, 추적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게 사실은 검찰의 일인데, 문제는 그냥 처음에는 그 김백준이나 이 김희중 같은 사람의 진술만 나오기 전에는 이거는 할 수 있겠어 정도로 하다가 김백준이나 김희중의 일종의 배신에 의해 갖고 영포 빌딩 지하에서 압수수색을 우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서류가 나왔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겨우 실체를 파악하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영포 빌딩 지하에는 그렇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이, 제가 생각하는 거 검찰이 생각 못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었고 해야 되는 거를 사실은 안 했다는 거고, 지금 다시 그걸 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그냥 지금 어정쩡한 상태에서 영포 빌딩 지하에 있는 서류 그리고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실제로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니죠. 100 정도나 봤을 때 한 30 정도?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청취자들께서는 명확히 아실 것은 검찰이 잘한다 근데 사실은 억지로 밀려서 한 거고, 실제로 핵심적인 부분은 빼놓고 있다는 거. 물론 지금 것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까지는 유죄 인정을 받고 MB를 감옥에 보낼 수 있지만, 사실은 유죄를 받고 MB를 감옥에 보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인 거고, 그 다스를 소유하게 된 메커니즘을 찾아서 거기와 연관된 형태의 지금까지 MB가 빼돌리고 국고를 충분하게 했던 여러 가지 메커니즘 쪽에서 사자방 쪽을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환수해야 되는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국정원, 기무사 대금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궁정을 농단했는가에 대한 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겨우 지금 다스 주인해갖고 뇌물죄만 해서 땡 치려고 하는 검찰의 지금 상황. 이건 저는 그거는 자체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어디까지 갈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노컷 뉴스에 지금 나오는 게 카드를 남겨준 검찰, 그리고 모르쇠 MB, 그래서 영장은 당연히 친다 라고 하는 거고, MB는 사실 검찰이 그 정도밖에 안 해주니까 사실 어쩔 수 없었던 거는 하룻밤 조사해서 뭘 얻겠어요. 그 방대한 양을. 그러니까 묻고 대답하고, 그렇지만 반박해서 모른다고 하면 증거를 들이대서 추궁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묻고 대답하고 끝, 이거예요. 무슨 조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조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랑 가지고도 지금 있는 영포 빌딩 내에 있었던 그 문서나든가 진술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까지 판례상으로선 뇌물죄 적용은 충분하다라는 것.
그리고 일부 남겨둔 어떤 히든 카드가 있다라는 정도지, 국민들이 원하는 본질적인 형태의 MB에 대한 비리 척결은 한참 멀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검찰총장이 뭐 정치적 부담 느껴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면 또 이제 어정쩡하게 되는 것. 사실 이게 참 제일 안 좋은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MB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엊그저께 딱 떴던 사건 중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게, 경기도 의정부에서 실종된 8개월 된 20대 여성의 시신이 포천의 야산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경찰 수사 발표였어요. 그러니까 의정부 경찰서에서는 실종 신고된 21살의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포천에서 발견을 했는데, 문제는 이 A라는 어떤 지금 이 20대 여성의 남자친구가 30살짜리가 있는데, 이 30살짜리는 다른 살인사건에서 수감 중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남자, 수감 중인 남자의 주변에 3명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체로 발견된 21살짜리 여성의 실종이 됐는데, 실종된 게 지난해 이제 8월, 그러니까 11월에 이제 실종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실제로는 실종된 건 7월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난해 7월 13일 날 마지막 목격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두세 달 뒤에 이 사망자의 변사자의 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한 건데, 그동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지금 이 변사자의는 이제 노래방 유흥업소 종업원, 그러니까 노래방 도우미죠, 말하자면은. 정확히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 비슷한 직업을 가지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은 뭐 조금 이제 뭐 채무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약간 좀 신원을 숨기고 약간 뭐 도망 다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단순 잠적으로 봤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 구속돼 있는, 수감돼 있는 그 B라는 사람이 실제로는 지난해 12월에 그때 또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이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한 사람을 죽였죠. 근데 사실은 그 몇 달 전에 이 21살짜리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찾다 보니까 이 B라는 사람의 주변에 또 D라는 여자가 6개월 전에 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6개월 전에 어떻게 사망이 됐고, 그 다음 3개월 전에 죽었고, 그 다음에 12월에,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죽었죠. 그러니까 6개월, 3개월, 한 달 전에 이렇게 3명이 주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은 이거는 연쇄살인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뭐 그냥 단순히 추정만 해보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흥업소 종업원으로서 일하는 피해자들을 이렇게 사귀는 것 같이 하다가 죽이고 묻고 다시 또 죽이고 묻고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을 경찰은 의심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핵심적으로 만약에 연쇄살인이라고 하면은 연쇄살인의 행동, 그러니까 어떻게 이를 찾으면은 동기를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방식으로 죽이고 어떤 방식으로 유기를 했는가를 찾으면은 그의 동기를 찾을 수 있고, 그의 동기를 찾게 되면은 다른 피해자들의, 그러니까 살인의 주기를 찾을 수 있고, 살인의 주기를 찾으면 다른 피해자들을 찾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실종됐거나 갑자기 사라진 어떤 사람들의 신원을 맞춰보면은 이 사람과 연동성이 있으면은 그와 비슷한 공간에 묻혀 있거나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이 연쇄살인 수사 방식이죠.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 시체가 남아있는 사람들의
어떻게 죽였고, 어떻게 유기했고, 어떻게 유인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 사람의 진술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유기 현장이라든가 범행 현장을 찾아. 지금은 근데 이제 이 B란 사람은 이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이 면회를 신청했는데 면회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좀 황당하죠. 그러면은 법무부에서 도와줘야 되죠. 왜냐하면 이건 법무부 지금 소속이니까, 관할이니까.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 법무부건 교도소건 간에 바로 수사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스템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벌 중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하죠. 그것도 상당히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수사의 전문화 그리고 수사권의 일정 정도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건 그런 거죠. 이제 법무부는 법무부에 있는 어떤 수용자를 수사할 때는 법무부에 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당연히 협조는 요청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이제 수사권 자체가 검찰한테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이렇게 되는 이런 한번 뚜빙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가 이제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검찰은 기소권을 갖되 이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수용자 관리 부분을 수용자 관리하는 별도의 부서로 내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 갖고 사실 지금의 이런 이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수사는 사실은 경찰이 단독으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절차가 많다.